베르너가 드디어 토트넘에 들어오면서 프리미어리그가 토트넘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모 베르너를 잘 알고 있는 선수와 감독의 평가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티모 베르너는 입단 성명에서 손흥민과 함께 우승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단들이 손흥민, 베르너 조합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포스텍은 베르너의 다양한 포지션 활약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처음만 해도 티모 베르너는 첼시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악몽 같은 프리미어리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바로는 포스텍과 만난 베르너의 마음이 바뀌는 데에는 이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접촉하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토요일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속도와 기술적 능력, 높은 곳에서 압박하는 능력과 경험이 화려하게 재개할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베르너는 포스텍 감독의 이 전략과 구상을 듣자마자 바로 이적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토트넘의 베르너 영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전문가인 키어러너는 포스텍 감독의 시스템은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좁은 공간에서 빠른 패스를 완성하는 것이 필수이다. 쿨루셉스키의 공 운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축구 크리에이터인 리차드 쿠삭은 베르너는 폭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골을 노리는 눈이 있다. 메디슨과 함께 만들어가는 볼 공급 라인은 매우 파괴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체로 포스텍 감독의 결정이 옳았다며 손흥민 베르너 조합이 무섭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손흥민이 없는 1월에는 베르너가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르너가 아직 손흥민과 같은 결정력도 없고 히샬리송과 같은 힘과 공중 위협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대체해서 왼쪽 윙어로 출전해서 전방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면서 상대팀을 혼란스럽게 하는 역할부터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돌아오는 2월에는 손흥민 베르너 조합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워진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뿐 아니라 현역 선수들과 감독들의 평가도 베르너에 대한 경계가 많습니다. 현 AC밀란의 공격수 플리시티는 베르너는 정말 위험한 선수이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경기를 뛰어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매우 빠르고 놀라운 공격수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를 상대로 경기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첼시의 벤치렐은 공정하게 말하면 베르너의 연계 능력은 해리케인과 비슷하다. 베르너가 얼마나 빠른지 제이미 바디와 비슷하다. 그는 절대적으로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첼시의 루카쿠는 베르너가 보여준 빌드업에서의 움직임은 정말 놀랍다. 나의 많은 골은 베르너가 만들어준 공간 때문에 나온 것이다. 베르너에게 많은 공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함께 경기장을 뛰어본 선수들과 동료들은 대부분 베르너의 빠른 발과 공간 창출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과거 베르너의 경기력을 지켜본 맨시티의 펩 감독과 리버풀의 클롭 감독의 평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베르너는 프리미어리그 감독에게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준 상대 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시티의 펩 감독은 베르너의 끊임없는 달리기와 공간 창출 능력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021년 챔스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첼시에게 공간을 내어주면 안 된다. 어느 순간 베르너가 뒤에서 뛰어오기 때문이다. 베르너 때문에 수비수를 가깝게 배치하면 또 다른 공간으로 뛰어간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펩 감독은 베르너가 첼시로 이적하기 전에 영입하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베르너의 열렬한 팬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가장 먼저 베르너를 주목했습니다. 베르너를 데리고 와서 안필드의 치명적인 공격진 3명의 옵션 중 1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첼시의 투엘 감독이 베르너를 포워드 포지션에 붙박이 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제 많은 프리미어리그의 코치들은 베르너를 상대하는 전략을 짜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빠르고 공간을 치고 들어오는 센스가 남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비 전략으로는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베르너의 장점과 파괴력을 토트넘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다른 구단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베르너도 자신의 장점을 분명히 알고 있고 포스텍 감독의 전략에 동의하면서 전격 영입 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베르너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토트넘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베르너의 영입으로 토트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악담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전 크리스탈 팰리스 구단주인 사이먼 조던은 베르너는 아주 다재다능하다. 오른발과 왼발 그리고 헤딩까지 전혀 골을 넣지 못하는 재주가 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리버풀의 레전드 그레이엄 수네스는 베르너는 여전히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시즌에는 30골을 넣을 수도 있고
바로 다음 시즌에는 5골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놀라운 재능에 토트넘이 계약을 서둘렀을 것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대부분 베르너의 영입은 포스텍 감독의 승리이고 토트넘의 놀라운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베르너는 15일 메뉴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베르너는 이미 대단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베르너는 첼시와 라이프치히에서 토트넘과 대결한 적이 있다. 토트넘 홈구장에서 뛰게 되어 너무 기쁘다. 포스텍 감독이 내가 토트넘에 합류해야 하는 이유와 전술 등을 알려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내 스피드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위협을 줬는지 알고 있다. 토트넘에서 이런 점을 보여주겠다. 첼시에 합류했을 때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챔스리그 우승을 했다. 이제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왔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너를 6개월 임대로 데리고 왔다. 올해 여름이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완전 영입 옵션은 1,700만 유로, 약 245억 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베르너는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팀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시즌 전반기에 9번 공격수와 최전방 결정력 보완이 필요한 팀들이 베르너와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와 맨유, 웨스트햄 등을 제쳤습니다. 토트넘의 팬들도 기대가 큽니다. 손흥민과 베르너가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이끄는 모습을 상상해봐라. 행복하다. 베르너가 토트넘의 완벽한 영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대가 되는 옵션이다. 이제 베르너와 히샬리송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고의 손흥민이 없을 때 좋은 듀오 역할을 해라. 그리고 이미 새로운 토트넘의 라인업에 대한 구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르너는 첼시에서 왼쪽 윙어로 많이 뛰었습니다. 결국 1월에는 손흥민을 대신해서 왼쪽 윙어로 출전하고 원톱에 히샬리송을 세우고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 라인으로 공격진을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포스텍 감독의 시스템에서는 빠르고 공격적이고 부지런하다는 점에서 윙에서 플레이하기에 이상적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쪽 윙어 역할을 할 것이고 손흥민은 원톱을 서거나 오른쪽 윙어로 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베르너가 차츰 골 결정력을 찾게 되면 왼쪽에서 중앙으로 이동할 것이고 다시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놀라운 키패스로 볼을 공급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만약에 히샬리송이 부진하거나 사우디리그로 이적한다면 손흥민 베르너 조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르너의 합류로 손흥민과의 조합을 예상하면서 잠재적 라인업을 짜고 있는 토트넘 팬들의 행복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이제 메디슨과 판더벤이 돌아오고 로메로와 벤탄쿠르까지 복귀하면 토트넘이 달라질 것입니다. 후반기에 토트넘 활약이 기대됩니다.